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중동발 악재에 따라서 두바이 유가가 $100를 돌파했다라는 게 아주 커다란 악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또 미끄러지면서 1958선까지 내려갔고요. 종가는 이보다 약 한 10포인트가량 더 올라와서 1970선 및 1969.92에 형성됐습니다. 코스닥도 510선 겨우 지켰는데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이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9%,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10%대 급락을 하면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자세한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중동발 모래 폭풍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5포인트 내리면서 1969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1950선까지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연저점도 새로 썼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했는데요. 1960선 후반까지는 만회했습니다. 오늘 장의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또다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 외국인 쪽에서는 3,200억 원 정도 매물을 쏟아냈고요. 장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한 기관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장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까지 버텨주지는 못했습니다. 8포인트 내리면서 512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장중내는 510선을 중심으로 좁은 등락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508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510선 초반에서 횡보하면서 결국 510선도 겨우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였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만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90억 원 정도 매수했는데요. 개인 쪽에서 50억 원, 기관 쪽에서 6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물을 소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또다시 1,120원대로 돌아서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9원 85전 급등하면서 1,127원 95전에 마감됐는데요. 중동발 악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120원대 초반에서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장에서는 1,120원대 후반까지 올라와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93만 8천 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선주가 3거래일 만에 또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낙폭은 장중보다는 줄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LG화학이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에 하락했는데요. 화학주 가운데서도 약세였습니다. 3.5% 하락했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은행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 가까이 1% 정도로 올랐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하락하면서 결국 11만 원대는 이탈했습니다. LG전자가 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6% 하락했는데요. 3만 원대 지지력 테스트는 일단 성공한 상황입니다. CJ오쇼핑이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내렸는데요. 낙폭을 유지하면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4% 가까이 등락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ICT가 3.8% 내렸습니다. 공서가 1%대로 내렸고요. 네오위즌게임즈가 강보합권 돌아서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건설업종이 크게 내렸습니다. 업종 기준으로는 6%대로 내렸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9.7% 급락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5%, 대우건설이 6.7% 하락하면서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4% 이상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 속에서 항공주와 그리고 여행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이 10%,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로 10%대로 내렸고요. 나머지 여행주들도 1%에서 3%대로 하락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는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증권주들도 크게 내렸습니다. 삼성증권이 3%대로 내렸습니다. 대우증권 마찬가지로 3.3% 내렸고요. 키움증권이 7.8% 급락하면서 증권주들이 동반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급등이 그나마 호재가 된 업종도 있었습니다. 정유화학주들인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이익 또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선전해줬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2.7% 하락했습니다. 호남석유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2%대로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는 은행주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대부분 매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 악재 쪽에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지주와 KB금융이 0.9%, 1%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3.4% 반등에 성공하면서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마주 가운데서는 박근혜 테마주가 강세였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오늘 상한가 행진은 이어졌는데요. 물 관련 테마주 가운데 젠트로부터 AJS까지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AJS는 4.6% 올랐고요. 세종시 관련주 가운데 자연과 환경은 12% 오르면서 박근혜 테마주는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전문가는 어떤 눈으로 지켜봤는지 얘기 들어보고요.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죠? 대비 체크라도 마련을 해둬야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이제 1970선도 종가상 지키지 못하네요. 오늘 중동발 악재 영향이 컸다고 보여지는데 특징 좀 추려주십시오. 예, 일단 리비아발 민주화 시위 우려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거래대금도 6조 1,400억 정도, 5조 후반대에서 6조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이 관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118종목, 하락 종목 수가 692종목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3,2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190억 매도, 선물도 장 초반에는 선물 매수였지만 장 막판에 또 후반에는 또 매도로 돌아서면서 530개억 정도 매도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차익과 비차익에서 동반 매도가 많이 실리면서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악재도 겹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수출업체들에서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환율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장 전업종 하락세를 보였는데 역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건설업종이 6.6%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항공이 속해 있는 또 운수창고 업종이 5.23% 하락하면서 역시 이제 중동발 위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장 막판에 은행주와 보험업종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일정 부분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 반전한 업종들이 조금씩 나온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는 좀 못하고 있고요. 2시 넘어서면서 투신에서 한 2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막판 1시간 동안 1,500억 정도 환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500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 1900 중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스윙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그나마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외국인들이 외부 악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막판에 은행 보험도 안 올랐었다면 더 크게 밀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 리비아 사태로 건설 항공이 평균 6% 내외로까지 급락했었는데 그럼 당장 오늘 밤에 다른 지표 볼 게 아니라 유가부터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30개월 만에 1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실질적인 공급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바이유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브렌트유보다 스프레드가 한 15불 정도 벌어졌습니다. 거의 역사상 최고치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 생산량이 오펙 8대 국가이긴 하지만 전 세계 생산량이 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민주화 시위가 결국에는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생산량 상위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신흥국의 물가 상승도 있지만 결국 선진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그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태의 안정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뉴욕 증시가 현재까지는 이런 중동발 사태가 신흥국 증시에만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에도 구체적으로 좀 영향이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바이 유가 100%를 돌파했지만 일단은 유가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는 현재 추세를 봐서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 105불 정도를 임계치로 보고 있는데요. 안정되기 이전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S&P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이번 주에 24일, 25일 날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 또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지표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3월 3일 날 중국의 전인대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런 좀 이머징 국가를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리비아 사태의 안정과 유가의 안정 여부가 가장 해외 증시에서 좀 체크해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밤에 재개장하는 뉴욕 증시 주택 지표도 발표가 되지만 일단 기름값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 중동발 얘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면은 유가도 쉽게 잡히지 않을 텐데 만약 유가가 또 오르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당장 건설, 항공주 싸다고 오늘 사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가격의 논리로 낙폭과대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철저하게 만약에 내일 하루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오늘 장중에 이렇게 빠졌던 분들이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이라도 좀 손절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섣부르게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1, 2월 달에 특히 배당락이 나왔었던 종목들 처음에는 중심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도주까지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전 저점을 계속 깨면서 2차, 3차로 깨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택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을 늘려야 될 때인지 줄여야 될 때인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지금 이 리비아발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머징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국 증시가 너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 구간이 이어지면서 약간 좀 약밥 박스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적극적인 매매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인 매매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일단 해외 약재의 안정 여부를 좀 주목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증시가 만약에 결국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달러의 강세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은 주식시장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도 지금은 약간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의 회복을 철저하게 좀 기다리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처럼 기관에서 수익률 관리하든 은행이나 보험업종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싸다고 덥석 사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줄일 때다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도 안 사고 말이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대응 전략 전반적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유가부터 체크
체크를 해야겠군요. 하나투자증권 멘토스에는 장혁진 연구원의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2년 반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과 자동차 등 기름을 원료로 쓰는 업계는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고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는 정유업계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가 $1 오를 경우 연평균 각각 347억 원과 107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건설과 조선 등 일부 업종은 $5 특수를 노려 부진을 극복할 호재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이 재정적자 축소 목표치를 달성하고 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등급 전망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국가 채무가 이미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는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신용 등급과 관련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 공급이 7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또 5년,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규정이 완화돼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3월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중단됐던 5년 임대주택 용지가 7년 만에 다시 분양돼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5년, 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보증금 상한선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평가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교원은 장단기 능력 향상 연수를 받게 됩니다. 또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2월 2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중동발 악재 때문에 코스피는 1969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연중 최저치까지 장중에 경신했습니다. 중동발 악재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가의 급등이 있다는 거 감안하셔서 오늘 밤 중동발 해외 뉴스가 좀 더 완화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지 유가가 또 올랐다고 하는지 해외 뉴스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